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원래는 블랙 요원이었습니까?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특이한 블랙 요원-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육사 나와가지고 그 수방사에서 근무를 특임단에서 707 특임단에서 707 특임단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스카웃이 된 겁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면 사실 블랙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우수한 자원이라서 저희가 사실 안 뽑으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우수하면 안 됩니까? 아니, 너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은 장성이 돼야지. 더군다나 굉장히 알려졌습니다만 대표화랑 출신의 특임단 출신의 아주 정통 코스거든요. 소위 성골. 그런데 그랬더니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전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육사가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님 계실 때 뽑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선발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선발했는데요. 그런데 대북 공작을 지원을 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보직을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어려운,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꿈이 육사 다닐 때 꿈이 소대장 중대장일 때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자기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예. 뭐 더 어려운 업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진짜 뛸 수 있는 업무가 어딨냐고 해서 자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블랙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냈습니다. 사실 보냈더니 정말 뭐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예. 또 있고 또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조금 좀 보였습니까? 사무관 저희가 이제 직급이 정통 저희 공채 출신들은 이제 7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사무관 될 때 이미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한 7, 8년, 5, 6년에 가끔 가다가 제가 인사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예. 근무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 굉장히 유능한 직원, 유망한 직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끔 가다가 나타납니다. 낭중지추죠. 다 네, 드러나죠. 그 직원 중에 하나가 보통 사무관 정도 되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직원이죠.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국가관?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갖춘 거고요. 예. 국정원 직원이라면. 직원에 대해서 질투하는 직원들도 홍장원 직원에 대해서 지금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홍장원 차장의 그 능력만큼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 사실 굉장히 유능한 요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원이 지금 홍장원 차장을 가장 욕하는 방송에 나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국지를 예.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죽으면서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하는 게 나옵니다. 하늘은 나 주유를 내렸으면 됐지. 왜 제갈량을 내렸냐. 네.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굳이 비유를 하면은 제갈량인 거죠. 그만큼 뛰어납니다. 뛰어난 중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예. 그러니까 평생을 뛰어넘고 싶었으나 이겨보지 못했던 자의 한탄인 거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났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차장까지 됐는데 이번에 국정원장 하는 걸 보면 저런 원장 모시기는 참 쉽지 않았겠다 싶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자기 보신에만 신경 쓰고 그런 사람 조직에서 따르기가 참 힘들지요. 그 국정원에서 평생을 근무했던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이번에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장이 된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 조금 있습니다. 국정원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평생을 담으셨던 곳인데. 볼 때마다 이번 홍장원 차장을 보면서도 느꼈던 감정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보면 좀 짠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나면 진짜 소박하거든요. 정말 소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마주하면은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돌변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정 사랑하면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예. 공초가 집안에서는 당신이 무슨 국정원 직원이야 그런 정도 공초가 또 하나는 이혼 가정이 되죠. 예. 가정에 그만큼 신경을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근데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블랙 요원 일을 더 못하게 됐습니까? 그게 너무 유능해. 그게 이제 그 인사에서 관리 실패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이제 국장들이 오면은 홍장원이라고 있다며 데려와 그래도 그 홍장원 차장 가장 어려운 인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픈 가정사도 생기고 이러는 거고요. 그러다가 더 좀 커지니까 이제 원장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병기 원장이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예. 이병기 원장이 찾아서 송장을 쓰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하니까 청와대로 데려가 버렸어요. 1차 노출됐습니다. 예. 그 다음 원장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원장은 육사 출신입니다. 저희 정통 국정원 출신이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홍장원이 어디 있어? 홍장원이 청와대에 가 있는데 데려와 그래 데려왔는데 너무 빠르니까 그럼 내가 비서실장으로 쓰지 이랬는데 이게 실수였죠 사실은. 예. 국정원 직원은 노출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비서실장은 노출이 되거든요. 원장이 노출이 되니까. 2차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블랙으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대북공작국장에 맞는 직원을 대북공작국장으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게 영국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라니까요. 저 영국 공사로 보냈는데 영국 공사에서 끝날 쯤 되니까 저 이제 화이트 지역에서는 블랙이 오는 걸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해외 공작국장을 못 하고요. 그건 당연히 못 하고. 그다음에 대북 공작국장은 노출이 돼서 못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분이 사실은 1급을 못 달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국정원으로 보면 큰 손실이고 그렇죠. 국가로 봐도 손실입니다. 비극이죠. 본인도 그 점은 좀 아쉬웠겠네요. 담담하죠. 그래요. 아쉽지 왜 안 해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랬다가 다시 국정원 차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차장은 이제 승진한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네.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밑에 애들 죽었을 겁니다. 그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솔선수범하는 형이 예. 밑에 애들도 아주 그냥 일 세게 시키는 거로 유명했거든요. 차장은 누가 시켰습니까? 차장은 이번 정부에서 됐다고 볼 수 이번에?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야, 정보맨이라고 하는 게 저런가? 그러니까 일단 말하는 게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워낙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말하는 게 흐트러짐이 없고 태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그렇지만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할 때도 아주 그 매너라고 그럴까요? 네. 아주 그런 게 딱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보는 순간 아, 저 사람 정말 젠틀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훈련 받습니까? 그 대북공작 출신이니까요. 예. 당연히 받고요. 어느 정도들 교육을 받죠. 일반적인 기본 교육들은 다 받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홍 차장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잘 컸다. 그러니까 블랙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선을 넘어온 자의 그 인생관 같은 게 보여지죠. 그건 사실 홍 차장만 지금 봐서 그러는데 제가 좀 국정원 맨들을 얘기를 하면 대북공작국에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겠죠. 해외 공작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선을 넘어온 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선발하셨고 그런 인연이 있는데 나중에 정치권으로 오시고 국정원에 있고 그리고 또 정보위에 계시니까 서로 접촉할 만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셨습니까? 국정원 출신도 명확합니다. 국정원을 떠나오는 순간 국정원 직원들을 접촉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만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홍 차장이 윤석열 말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게 뭐 지금 뭐 일부 나오는 뭐 그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왜 홍 차장한테 뭐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듣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업무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왜 홍 차장한테 그 분노를 쏟아냈을까? 딴 말로 하면 홍 차장의 업무 능력을 갖다 굉장히 믿었던 거겠죠. 대통령이. 그건 분명히 시켜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서의 업무 성과 예를 들면 본인이 지시한 거에 대한 이행사항 이런 걸 아마 모든 본인이 시켜본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홍 차장이 어느 방송에서인가 자승스님 입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주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거 시켜보니까 바로 직자적으로 대응해서 바로 애들 동원해서 깔끔하게 끝내네. 그렇다고만 한다면 계엄 때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 시키면 아주 신속하게 끝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다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한 책임을 홍 차장한테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조태용한테도 전화하고 홍 차장한테 전화하고 두 군데 다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조태용 원장이 잘 안 들으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 계엄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성하지 않고 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홍 차장에게 내렸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그럼요. 조태용한테 이야기했는데 조태용은 본능적으로 이러다가 나 망한다 싶으니까 의용부용했을 것이고. 표정이나 목소리만 들어도 그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놈하고는 안 되겠네. 네. 홍 차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홍 차장이 그걸 또 제대로 안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잘라라. 그랬을 텐데
그 다음 날인가 또 불러가지고 정무직이 그렇죠라면서 다시 또 원복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뭘까요? 그 시간 사이에 홍 차장이 중대 결심을 하려고 한다는 첩보 정도의 첩보를 입수를 했겠죠. 그 첩보를 입수해서 부랴부랴 그걸 갖다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 전 됐을 거라고 다 봅니다. 드러날까봐. 그렇죠. 예. 그리고 홍 차장의 그런 업무 스타일이나 성격도 알고 국가관이나 인생관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부랴부랴 좀 걷어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 차장이 그 본인이 모셨던 분을 만나서 자기 속내를 약간의 그 괴로운 속내를 갖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셨던 분이라면 안 알려진. 아닙니다. 알려진 분입니다. 잘. 네. 아니 이미 알려졌습니까 지금? 지금 안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네.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 집에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명확하죠. 저희한테도 얘기하는 거가 명확하니까요. 뭐냐면 충성을 한다. 대통령한테 충성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앞에 국민이 있다. 국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라는 대통령 명령은 못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지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홍 차장 얘기 제가 발표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평생을 그쪽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크로스 체크를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예. 그다음부터 제가 어떤 방송에도 나가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홍 차장이 말한 그 내용이 사실이고 그럼 홍 차장이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는 나름대로 체크를 했고 홍 차장 말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서 막 그런 식으로 뭐 이념 문제까지 들이대면서 마치 민주당으로 이렇게 붙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말 비겁한 태도죠. 저는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 얘기가 확실하게 홍장원 차장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짓을 저지른 데가 있다. 어디냐? 평양 국가보위부다. 딱 그 얘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뭐 개인적인 거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건 이제 뭐 가장 정확한 얘기고요. 사적으로 들어가면 홍 차장은 의원 그 직원들 사이에 언젠가는 국정원장이 될 사람, 이 조직을 이끌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안 되면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었고 나중에 뭐 들어보면 홍 차장 본인도 뭐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요. 진짜 본인이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다 돌멩이 맞았다고 예. 뭐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는데 딱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안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공개가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은 고민 안 했겠습니까? 본인이 다음 원장인데 누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최고 수장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의 꿈이고 욕망 아니겠습니까? 본인으로 보면 그걸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니까 쉬운 거지 당사자가 돼보면 그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홍 차장이 발표를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발표하러 나가면서 홍 차장한테 누구도 못 도와주는데 참 짠하다.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앞으로 진짜 삭막한 광야에 너 혼자 서서 감당해야 될 텐데 누구도 못 도와주는데 참 훌륭한데 참 짠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오로지 감당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지금 본인이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가지고 이거 부당하다. 이런 부당한 지시가 있어서 거부했다는 거를 갖다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홍 차장 입장에서 보면은 홍 차장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지금. 명예라는 걸, 그러니까 정말 명예로운 불복종이죠.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간직했던 본인이 정말로 얘기했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거든요. 그거를 높게 해줘야죠. 정말로. 그거를 높게 평가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조금만 숨었으면, 자기가 조금만 외면했으면 본인이 다음 원장이라니까요. 국민이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또 퇴장할 때도 인사를 했는데 윤석열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아예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자기를 갖다가 대통령직에 대한 저는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우를 갖다가 하는 그 기본은 다 했다고 자기가 판단했길래 두 번째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이 정도 해줬으면 됐다. 근데 너는 참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